자, 포트폴리오 전략 설정합니다. 오늘은 하나 바뀐 게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20%, 하이닉스 40%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뀌어 있어요. 이 부분은 꼭 염두에 두시고, 이게 이제 5월에서 이제 6월로 넘어가는 포트폴리오의 구성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드려 본 게 이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죠? 항상 5월이면 5월 달 거 이 비중 안 건들고 기준을 잡아드렸는데, 월말이니까 6월 달 포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30% 30%로 진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에 78,000원 올라서면은 이제 20%로 문자를 내보낼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15%로 문자 나갔고, 그 염두에 두시고, 현대차 25%, KB금융, 한국전력,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달에는 이제 좀 뺄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알테오젠이 조금 전에 이제 위에 물량 뭐 19만 원 매도 물량도 좀 잡아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일단은 그 물량을 프로그램 쪽에서 일단 요 바로 직전 물량까지 치고 들어 올려놨어요. 저 물량도 프로그램이 바로 치고 들어 올려서 지금 거는 프로그램이 아니군요. 어찌됐든 개인이진 않겠죠. 프로그램 쪽이 이왕이면 들어와서 프로그램 순매수로 전환되고 중간중간 걸려있는 좀 5천주 단위 물량들 가져갈 수 있기를.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뭐 장중에 녹화를 좀 줄이고 마감 때 녹화를 늘리고, 그리고 종목별로의 기준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주력주 예전 대비해서 녹화 방송이 좀 많이 제한적이에요. 예전에 대비해서. 예전에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대로, 또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녹화를 제대로 길게 해드렸는데, 지금 다 시황하고 뭉뚱그려서 녹화를 해드리고 있죠. 이제는 좀 쪼개서 설정을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뭐 가급적이면은 예전 자료들까지 다 끄집어다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만들어 놓고 종목별로 왜 얘네가 이런 비중까지 형성돼 있는지, 뭐 우리가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든 한미반도체든 이런 종목군들의 개별 녹화를 많이 해놨잖아요. 근데 걔네들보다 얘네 비중이 높고, 주력으로서는 한미반도체를 5월부터 주력에서 뺐단 말이죠. 그런 기준을 설정을 놓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일 이게 좀 그게 아쉽구나. 녹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녹화 링크를 올리자니 저쪽에 유료가 안 되고, 오늘 그러면은 영상 올리시는 분 좀 혼란스럽더라도 다시 알려줄게요.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의 기준은 링크를 올려야 되니까, 그거는 일부 공개로 해야 되나? 하여간에 뭐 그냥 일반 공개로 해놔요. 그 링크가 이제 뭐 클릭수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유료 회원님들 보실 수 있게끔 해놓고, 종목별의 기준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LG전자라든가, 또 오늘 뭐 알테오젠을 깊이 있게 녹화를 해서 여기선 사야 됩니다라든가,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런 전력 녹화가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이제 유튜브 유료로 올려놓도록 그렇게 가자고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27일 거는 제가 좀 녹화한 게 불만족스러워요. 그러니까 신규 가입하신 분들도 23일 거, 24일 거, 요 포트폴리오 전략 들으시면은 전체적인 시장 전략 꾸리시는데 나쁘진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포트폴리오 구성 부분은 요 날짜, 요 링크 공지사항에 있으니까 요 링크 부분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부분이 어제 이제 저렇게 좀 과도하게 미끄러졌던 부분인데,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는 친구들 귀에도 듣지 마시고, 저것도 제가 표 작업을 한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이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특히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기준이 개장 초에 엔비디아의 슈퍼 갑질. 근데 엔비디아가 슈퍼 갑이에요? 아니면 하이닉스 현대차가 죄송합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슈퍼 갑이에요?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슈퍼 갑이에요. 엔비디아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거기에 납품하고 싶어서 절절맨다?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에 납품을 안 하고도 86,000원 갔어요. 어? 납품 설만 가지고도. 그냥 가? 외국인이 때려서 갔지 막말로. 그죠? 그리고 어, 하이닉스에 이제 뭐 엔비디아 납품하면서 2022년부터 이제 공통적으로 올라간 거지. 결론은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 안 해도 86,000원까지 그 이상의 흐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만큼의 실적 나쁘지 않아요. 뭐 화웨이가 또 이제 뭐 그 모바일 쪽 부분에 있어서 또 삼성전자를 이렇게 침해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결론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TSMC 쪽에 너무 의존할 수 없다라는 거, 하이닉스에 너무 의존할 수 없다라는 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야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니들 알아서 겨, 알아서 납품해. 그럼 한 명보다는 자기의 추종자가 2명, 3명인 게 나은 거죠. TSMC 한 군데서 만드는 것보다 당연히 삼성전자도 같이 만들어 오면 좋죠. 지금 TSMC가 하는 게 뭐예요?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그 설계한 부분을 TSMC가 그대로 조립해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파운드리 시장 아닙니까? 위탁 생산 방식에. 그 반도체를 누구 걸 써요? TSMC 반도체 없잖아. 그래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 갖다 써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 거를 엔비디아발 독점인 거지. 근데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납품 안 하더라도 HBM이라는 그게 단어일 뿐이지. 그러니까 생산 방식의 기준일 뿐이지. 아 그게 뭐냐고 그게. 그냥 D램을 수직으로 올려 쌓은 거일 뿐이에요, 사실상. 결론은 삼성전자나 엔비디아가 서로 상생을 하는 위치인 거지.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쓰잘데기 없이 그 꼬맹이들 얘기하는데 거기에 휘둘리실 필요 없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 윤정도 말도 들으실 필요도 없어. 윤정도 말도.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삼성전자가 초전박살 나 있는 거 같잖아요. 아니라니까.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장이 1.15% 올라와 있는데 삼성전자는 얼마? 0.39 눌려 있어요. 저게 무슨 초전 박살입니까? 평상시 속된 표현으로 허벌나게 강세를 띠다가 5월 달에 4월 말 종가 대비 조금 눌렸을 뿐이고 오늘 시장은 0.10 강세예요. 그러면은 4월 말 종가 대비 1.25 강세인 거잖아요. 삼성전자는요. 0. 오늘 지금 65 강세니까 플러스 전환돼 있는 거야. 뭐 그렇게 뭐 문제가 돼? 문제될 만한 내용이 있어? 없어요. 없어. 삼성전자의 비중 5대 5로 늘립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납품을 하네 못해 이렇게 돼도 꿈쩍없이 폭등이 나오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납품을 하게 한다. 그러면 지금 가장 먼저 HBM3 5세대 12단을 가장 먼저 납품하는 게 삼성전자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알테오제는 손바뀜이 보시는 것처럼 5,600만 주 프로그램 샀어요. 손바뀜이 지금 어제 오늘 대단한 거라니까. 응? 어제 오늘. 지금 거래 대금이 별로 없는데 10시 38분이니까 저 위에는 19만 1,000원 물량하고 저런 물량들을 지금 쌓여져 있죠. 저거 슈팅으로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거래가 실력. 지금 프로그램에 주구장창 매도가 나오고 그리고 일방향적인 매도가 형성돼 있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데 손바뀜이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분 1초에 따라서 달라져. 조금 전에 밀려 내려올 때 프로그램 만주 매도에서 1% 하락, 뭐 1.95% 하락, 그 흐름하고 지금처럼 또 매수가 들어와서 돌리는 흐름하고 윤정부가 전화해서 야, 더 살 거니? 어디다 물어볼 수도 없고. 다만 경험칙상으로 위에다 걸어놓고 안 판대잖아. 밑으로는 안 던진대잖아. 지금의 물량은 일단. 저게 뭐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든 뭐가 됐든 밑으로 안 판대잖아. 응? 근데 밑으로 안 판다는데 그럼 알았어 내가 위로 사줄게 하고 뭐가니든 어디든 쏴 올려주면 그러면 저게 이제 슈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는 신뢰도가 좀 약하지. 근데 양방향 다 뚫려 있으면
양방향 다 매수 매도가 없어. 그러면 이제 지지부진하고 힘겨워지는 거고, 지금처럼 양방향의 매수 매도 있는 부분이 아니라 매도만 저렇게 쌓여져 있어. 안 던져. 응? 그렇게 되면요. 빠르게 저물량을 잡아가면, 그러면 오늘 거래대금이 크지 않다 할지라도 변동률은 얼마 3에서 5%는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거래가 없는 날에도 기본 변동률들은 보통 한 2, 3%인데 뭐 이 정도의 가벼움을 갖고 가는 종목이잖아요, 원래. 그럼 3에서 5%까지는 나와요. 그 범위 내에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고, 지금 LG전자도 지금 9%까지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좀 정체였는데 60만 주 수준까지 확장이 돼 있어요. 10만 6천 원에 녹화한다고 매수에 못 나가더라도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매수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 삼성전자 그래서 얼마? 7만 8천 원에 매수엔 또 나갈 거다. 하이닉스는요. 뭐 20만 9천 원 찍고 나서 눌린 폭인데 뭐 차익 실현하나? 아니지. 매수하나? 매수사인 오늘 나갔죠. 얼마? 20만 3천 원에 나갔죠, 여러분들. 현대차 부분도 지금 매수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현대차 지금 뭐 27만 7,500원 찍고 나서 눌린 폭인데 주력주로서 25%입니다. 25%야 작지도 않아. 25% 비중을 갖고 하는 거야. 실적 상상을 초월해.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26만 원인데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얘 60만 원 돼도 이상할 거 없어요. 연말 돼서 60만 원 가 있을 때 역시 대표님 말이 옳았어요.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야. 기존에 계시던 분들이 6월 달에 지금 또 만기자들 꽤 계세요. 6월에 만기자들 꽤 계시는데 지금 6월 만기자분들 뭐 6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쭉 6월에 좀 만기자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이제 뭐 시장 분위기 시기에 따라서 이제 막 움직임들이 형성돼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내용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옥돌정 선생님 같으신 경우에도 주력주로 수익 매매했대. 그러니까 이탈을 하셔서 잘 또 수익을 내고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이탈하시고 나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주력주 다 팔아버린다니까. 안타깝게. 그리고 일정 범위 수익이 나면은 그냥 내가 잘해서 수익 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수익 범위가 한미반도체 사상체, 그러니까 하이닉스 사상체 대치, 그리고 삼성전자의 흐름, 또 한미반도체 사상체 대치, HD 현대일렉트릭 사상체 대치, 10조 이상짜리에서 전부 사상체 대치 잡아먹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24만 원에 공식적으로 전략 매도하고 21만 원, 20만 원 재편입하고 그 수익 범위를 가져가고 있는데 나는 그냥 찔끔 코딱지만큼 지금 외부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외부에서는 똑같은 전력 전선 변압기 이런 쪽을 보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봐요? 결국은 그냥 시가총액 작은 거에 매달려서 우리는 시가총액 1조 넘는 재룡전기도 오히려 시가총액이 작다라고 해서 그러죠. 재룡전기도 시가총액 1조가 넘는데도 거래대금이 HD 현대일렉이나 LS일렉이나 또 하다못해 3조가 넘는 대한전선의 거래대금 대비해서 거래대금이 안 나. 그러니까 변동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으로 편입이 쉽지가 않아요, 사실상은. 어찌됐든 이런 경우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이 조남이 나와 있어서 조남을 좀 조남 가렸어요. 가리고 보여드리면은 대표님 저 주력주를 수익으로 매매했네요. 그 무슨 얘기예요? 하이닉스 다 팔았다는 거지 뭔 얘기야. 한미반도체 지은측 다 팔았다는 얘기지 뭔 얘기야. 5만 원대 6만 원대 사고 가지고 있던 거 이탈하면서도 계속 연락은 와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건 불법이잖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불법인데. 뭐 잘 대처하세요. 그럼 많은 거지. 지금 우리 계좌 수익이 상상을 초월한 위치인데
옥돌정 선생님 계좌는 마이너스 28%래요. 근데 저거를 저 계좌를 10월 달에 저 계좌 기준을 우리가 10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10월 달에 너무 시장이 10월 말까지 무너져 내리고 힘겨운 흐름이 연출돼 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0월 그 기준에 힘겨우시면 전부 전량 매도를 해서 쉬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러지 않고 시장에서 뭐 그거보다 더 힘겨운 뭐 예를 들면 리먼 브러더스도 견디셨는데 나 대처 잘해서 요장 이겨낼 거야라고 하신다면은 힘겹지만 자신감 갖고 그 기준에서 차분하게 대처하십시오. 차분하게 종목 다 압축합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압축해드린 포트폴리오가 일단은 하이닉스의 55%의 비중을 집중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로 형성을 한 거죠. 지금도 하이닉스가 45%였고 6월부터 드디어 삼성전자와 30%로 또 상황에 따라서는 삼성전자 비중을 월등히 높인다라고 했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상 그걸 뭐 하루아침에 솔직히 움직임 가져간다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 몇 달째 지금 예고를 해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예고를 해드린 거예요. 이동한다라는 부분을 그 예고를 해놓고 지난달 4월 달부터 삼성전자의 비중을 10%로 넣어놨고 다른 IT를 정리한 이후에 그리고 5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 15%로 늘린 거고 근데 이때 보시면은 10월 말 종가 대비 11월부터니까 10월 말 종가 대비잖아요. 10월 말부터 종가 대비해서 어떻게 하이닉스를 55%로 채우는 강경수를 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옥돌정님께서 이탈된 게 1월 달에 또 시장 조정이 나오니까 그걸 못 견디죠. 그러니까 만기되고 연장을 한번 했다가 아유 내가 혼자 해볼래요. 환불. 그게 이때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때 45%. 그리고 그때 힘들어 하실 때 기준이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가입하시고 나서 2023년도에 가입하시고 나서는 와 어떤 리딩방하고 비교가 안 돼요. 리딩 받고 6개월 만에 그 당시 예전에 손절했던 거 다 회복하고 1억 수익 나고 조금만 더 4,500만 수익 나면 이제는 행복합니다 해놓고 지금 조금 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전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 뭐라고 나와 있어? 마이너스 28%라고 나와 있지. 주력주를 하이닉스를 수익하고 이 주력주 지금 몇 종목 있냐고 여기 보시면 10월 기준에서 4종목 LG화학은 줄이는 과정이었고 그 다음은요 이렇게 그잖아요 지금. 근데 이 주력주를 줄였다는 거 얘네들 다 팔았다는 거. 근데 제가 볼 때는 LG화학 또 삼성전기는 갖고 계셔. 파는 거는 하이닉스 현대차 다 팔았겠지. 한미반도체도 진즉에 다 팔았겠지. 그리고 28% 손실이라니까. 28%. 아니 어떻게 손실이 날 수 있냐고. 제 계좌 마이너스 28% 2억 2천이 또 손실이. 그리고 과금하는 건 아까워서 못해. 과금하는 거 과금하는 거 아까워. 자산이 10억이신데 1년 2,640만 원 과금하는 건 아깝고 2억 2천만 원 손실 나는 거는 그래서 옥돌정님의 마지막 포트가 이게 마지막 포트예요. 작년 10월 달에 힘드시면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현재가 19만 7,700원, 현대차 27만 7천 원일 때 54% 수익인데 하이닉스가 80%고 현대차 20%일 때 기준이에요. 그렇게 압축을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20만 9천 원까지 찍었죠. 안타까운 거 안타까운 거. 황태자님도 똑같고 황태자님도 뭐 5월에 복귀할게요. 6월에 복귀할게요. 복귀 안 하셔도 돼. 안타까워서 그런 거지. 하이닉스 계좌가 이제 좀 여러 개 있으시니까
포스코 퓨처엠에서 가입하시고 저 엄청난 수익, 저희 7월 24일 날 전량 매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은 더 위에서 차익 실현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황 대장님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 차익 실현하시고, 우리는 이제 24, 25, 26일 날 전량 차익 실현한 거죠. 요 날이 이제 24일이고, 그 이후에 그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셨어요. 뭐 한미반도체도 내시고. 근데 한 10종목을 7월 말에 저렇게 차익 실현하시고 8월 달에 포스코 DX 수익 내시고, 그리고 이제 한 10종목을, 주력주가 아닌 비주력주 10종목을 갖고 계신 거야. 욕심이 나시는 거지. 포스코 퓨처는 이렇게 몰빵해 보니까 막 수익이 나니까 주력주보다도 얘가 더 낫구나 이렇게. 그래서 조금 힘겨워 하시다가 9월 10월 장 빠지면서 힘겨워 하시다가 종목 10개인데 어떻게 할까요? 강연에 오세요. 강연에 오셔가지고 개별적으로는 상담 못하고 전체 포트 구성에서의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강연에 10월 14일 강연에는 220이었잖아요. 항상 110만 원 강연을 하다가 220으로, 장안 좋으니까 더 때리고 하는 거야. 장안 좋으면 더 강력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10월 달에 강연에 오시고 하이닉스로 그냥 몰빵한 거예요. 속단 편으로. 얼마? 12만 3천 원에. 그러고 나서 하이닉스 가지고 계시고 계좌가 다른 게 있으세요, 몇 개. 응? 또 상장사도 갖고 계시고. 근데 상장사도 갖고 계시고 하는데 3억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 두바이 쪽에 이제 또 그쪽 해외 그 IPO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서 자금이 좀 한 30억 정도 필요하셔서 얘를 정리해서 하셨다고. 그러시면서 아이고 15만 원인가 16만 원에 차익 실현했으면 잘한 거죠. 아니 그걸 뭘 잘한 거예요 그게. 돈이 진짜 필요해서 그러셨다면 이해를 해도, 상장사도 갖고 계신 분이 돈이 왜 없어. 그래갖고 이제 약조 드시면서 하는 대화 내용에서는 또 한 10억씩 모아가지고 부티크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고 계신다는 얘기 아니야. 결론은 하이닉스 팔고 한미반도체, 이 당시에 한미반도체 8대 2로 가지고 가셔도 된다 그랬거든. 하이닉스에서 일부 이제 수익이 나셨으니까 한미반도체 비중을 조금 한 종목에 집중하지 말고 한미반도체 조금 열어놓으십시오. 한 20% 정도 이렇게 전략을 꾸리셔도 될 겁니다. 하이닉스 100%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예 나는 한 종목만 할래요.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단타 치시다가 다 끝난 거지. 결론은 홀로서기 하셔가지고 황 대장님도 3월 초가 만기신가 그럴 거예요. 2월 14일이 만기인가 3월 초가 만기인가. 결국은 지금 안타까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또 본인도 좀 아쉬워하시는 거고.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갖고만 있어도 수익인데, 윤정도 전략 기준이 하이닉스 좋아요, 삼성전자 좋아요, 그냥 뭐 5%씩 사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비중에 대해서 어떤 방송에서 어떤 누구가 지금 금요일 토요일 날 또 미팅 있어요. 금요일 토요일 날. 농담이 아니라 KBS 쪽 또 미팅해요. KBS 쪽에. 그쪽에 또 나와달라고. KBS에 머니올라 쪽에. 그래서 지금 머니올라는 그 온라인 유튜브인데 그냥 아예 KBS 공중파를 기준으로 해서 나가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한 번 나가더라도 그 얘기를 또 주말에 또 해요. 금요일 토요일 날. 제가 시간이 안 되니까 제 시간을 좀 맞춰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팍스윙제 TV 방송이 없어요. 그 미팅 때문에. 감동을 하세요.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야, 어떻게 남들 다 2차 전지사라고 정신 나간 애들 뭐 배터리부터 해서 뭐 다 나와서 쌩 난리를 치는데, 윤정도 혼자 총대 메고 싹 다 팔라고 그러고, 그 10월달 장 박살나고 아마 알파벳이 하루에 10% 밀리는 날 윤정도는 방송 나와서 뭔 소리래요? 하이닉스 매수, 삼성전자 매수, 현대차 매수 끝. 소형 잡주 얘기는 하지도 않고. 지금 LG전자가 64만 주까지 프로그램 매수가 확대돼 있습니다. 10만 6천 원 넘기면 저는 녹화하더라도 단문 문자 혹시 까먹더라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매수하실 수 있어요. 64만 주까지 매수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한미반도체도 12만 3천 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자, 일단 그래서
포트폴리오 기준에 지금 현재 주력주들 비중 범위 꼭 채우십시오. 저런 비중을 과연 누가 채울 수 있을까? 매수 강도를 누가 드릴 수 있을까? 윤정도 이외에. 한국전력 수급은 조금 더 볼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얘는 포트폴리오 한 달 쉴 수 있습니다. 빼놓고 갈 수 있어요. 염두에 두시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24만 원에 공식적으로 전량 차익 실현 잘했고 21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편입 잘했고 지금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 강세니까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 차분하게 보면서 이 기준을 설정 범위를 좀 잡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기아 주력주로서의 흐름 현대차고 병행하는데 삼성전자처럼 저 안에 넣기 위해서는 거래대금이 지금보다 더 상상을 초월하게 터져야 돼요. 거래대금이 지금 오늘은 이제 제한적인 거고 HD 현대일렉은 오히려 이제 그 6월 포트폴리오 주력으로 5%의 범위에서 1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니라니까 이제 스타트라니까. 저거 좀 그 오늘 VIP방에서 HD 현대일렉 오늘 사나요 하셨는데 아니 우리 비중을 갖고 있는데 뭐 오늘 사세요야. 가지고 계신 비중은 유지고 신규 매수자인 오늘 나갔죠. 없으신 분들 사시라고. 슈팅이에요. 지금 메타방에서 지금 2, 3주 갖고 오다가 이번에 이틀 만에 20% 이상 수익 난 부분 그거를 메타방에 다 맛있게도 얌얌 먹었어야 되는데 수익을 못 잡아 먹었어. 만약에 어제 그렇게 수익을 잡아 먹었다면 한미반도체 오늘 수익까지도 그러니까 막 수익 부분이 복리로 그냥 쫙쫙쫙 늘어날 판인데 그게 조금 많이 아쉬워져 있어요. 아쉬워져 있는데 일단은 뭐 아시겠죠? 주력으로 넣어둘 수 있다라는 설정을 잡을 거고 LS 일렉트릭의 경우는 좀 차익 실현을 고민할 건데 우선순위는 재령 전기부터. 그러니까 시가총액 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네 종목을 볼 거예요. 얘를 주력으로 넣고 난 다음부터는 LS 일렉, 재령 전기, 그 다음에 대한전선 요 이렇게 총합해서 네 종목을 변압기든 뭐 전선이든 어찌됐건 정책이잖아요. 정책이 바뀌면서의 흐름이잖아요. 그 기준에서 좀 들여다볼 거고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재룡전기는 10% 등락 범위까지 오버슈팅이 개별 흐름에서 강도 있게 형성돼서 나와준다면 지금 뭐 6%까지 움직입니다. 그러면 차익 실현할 건데 왜 매수 사인 안 주냐 재룡전기는 얘 지금 엊그저께 1.5% 2%씩 막 매수 강도 세게 들어왔잖아요. 그럼 매수 사인 안 드리는 이유는 거래가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단 HD 현대인력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가 이틀 만에 20%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LS일렉은 지난주에 초강세를 꼈고, 얘네 둘이 이제 좀 쉬어갈 때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의 재룡전기가 움직이는데 거래가 뭐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움직이면 따라붙죠. 근데 거래가 이제 제한적인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설정을 잡고 대처를 한다.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 기준도 지금 16만 원 공방인데 매수예요, 매수. 이수페타시스에서 이동할 수 있어요. 한동안 이수페타시스가 아닌 한미반도체가 아닌 이수페타시스의 무게감을 더 줬잖아요. 근데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이수페타시스는 수급이 멈춰 있고 한미반도체는 수급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제 고점을 넘겼고 오늘 또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LG전자 진짜 오래간만에 이슈 불거지면서 전장 사업에 대한 결실이 나왔다. 그걸 뭐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수는 없지만 오늘 기준에 지금 10만 5,800원이 고점이잖아요. 지금 뭐 슈팅이 나올 걸로 보고 매수세는 여기서 늡니다. 그렇게 해서 LG전자 뭐 10만 6천 원 기준이면 더 좋은데 앞전 고점 뚫리고 나서의 흐름. 근데 지금 매수세는 낼게요. 어차피 그렇게 해서 1차 매수사인 나갔고 2차 매수사인 1차 매수사인이 이제 좀 늦게 나갔어요. 10만 4천 원에 나왔습니다. 개장 초에 분명히 봤는데 프로그램 순매수 최상위인 걸 봤는데 다른 거 우리 뭐 주력주 보고 뭐 하다 보니까 슈팅 나올 때 못 봤어요. 좀 일찍 봤으면 아마도 10만 2천 원 10만 원 공방 10만 1천 원 여기서 1차 그다음에 10만 2, 3천 원에 2차 이렇게 문자가 나갔을 것 같은데 문자를 떠나서 편입의 기준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지금 범위에서 65만 주 그러니까 우리가 10만 4천 원 들어갈 때가 대략 40만 주였어요. 25만 주면 뭐 0.15% 정도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주가의 변동성 확장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수급이 들어온 그 흐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편입 설정 범위를 좀 잡는 걸로 하고, 그리고 메타방의 경우는 위에 물량을 걷어주고 슈팅 주면 제일 좋은데 지금 뭐 위에 물량을 걷고 슈팅을 주는 게 아니라 눌려져 있잖아요, 알테오젠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자고요. 어차피 이제 움직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제 LG전자를 10만 4천 원 공방일 때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 10만 5,800원 앞에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 뭐 막 서둘러 가지고 뭐 어떤 알테오젠 정리해서 움직이고, 알테오젠이 그렇게까지 문제 있거나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 대금이 없으니 거래 터져 있는 쪽을 먼저 좀 한번 보자, 이 기준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 봤던 그 LG전자의 기준하고 지금 얼마예요? 30만 주 정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온 거예요. 0.2% 정도. 0.2가 작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면서 얘가 치고 들어올리는데 아직도 11시 10분이 안 됐고 마감 때까지 보도 자료는 계속 나올 거고. 7월에 출시하는 이제 기아차 부분에 전기차, 그러니까 뭐예요? 저 플랫폼 공급은 뭐 이렇게 뭐 돼 있는데 저도 솔직히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기준입니다. 그런데 30만 주 더 들어오고 이제 2% 정도 등락이 더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눌림목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시가총액 17조짜리란 말이야.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뭐 매매를 하실 때 시가총액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왜? 지들도 모르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시가총액이 17조이기 때문에 17조짜리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등락률이 어느 정도 나올까? 그것도 고민을 해봐야 돼. 해석을 해봐야 돼. 시가총액 17조짜리가 하루에 뭐 상한가 나올까?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움직일 때도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움직임이 나와 있을 때는 주가의 변동률이 나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LG전자의 기준은 조금 오늘 스타트 범위가 좀 아쉽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 따라붙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얘가 상한가가 나왔었어요. 20년 12월 23일. 그날이 뭔데 기억해요? 우리가 수익을 낸 날이니까 기억하는 거고, 보합에서 상한가입니다. 약보합에서. 그리고 윤정도 생일이었어요, 그날이. 예? 생일 선물이었지. 11월 음력 11월 9일. 그리고 그 부분이 12월 23일. 91,100원 저가가 마이너스 1.19에서 상한가 29.61%.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루 종일 축제 분위기지 막. 난리가 나 있었지. 아, 행복하다라고. 결론적으로 저 LG전자의 기준에 저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이 15조 정도, 15조짜리가 상한가 간 거예요. 근데 저 때는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슨 2차 전지 뭐 에코프로가 어쩌지. 에코프로가 뭐 2차 전자 지주사인데, 저 당시 기준에 배터리 3사,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도 변동이 이제 21년도에 확장될 때 기준이 뭐였어요? 현대차의 기준에서 현대차가 애플카를 뭐 준비하고 있다, 만들고 있다, 만든다, 막 이런 내용들. 그러면서 저 당시에는 시장이 어마어마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20년 12월 23일 별걸 다 기억하고 있죠. 뭐 아무리 윤정도 생일이고 나발이고 생일이어서 기억하나? 38년 주식하면서 LG전자 상한가 한 거 2번 본 거예요. 한 번은 그 주문 실수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점상 나온 거. 그 다음에 이 흐름.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 시장 지수가 40% 올랐어요. 11월부터 11월 1일부터 시장이 40% 그런 장이었단 말이죠. 11월 1일부터 40%, 1월 초까지. 요게 40%. 이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0%, 75%, 또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LG화학이 70% 이상, 또 현대차, 기아가 70%, 100%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이 당시에.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 첫 번째 스타트 이후에 눌림, 그리고 또 수급 뭐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시장도 뒷받침돼 있었고, 변동률에 대한 이슈 범위가. 그러니까 오늘 기준에서는 17조짜리가 과연 오늘 하루의 변동률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냐.
그거를 이제 놓고 보면서 저도 그걸 계산을 하면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마구잡이로 뭐 얘 좋아요도 아니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얘 끝내주는 대우가 아니라 프로그램은 매도잖아요. 근데 JP 모건은 모건 스탠리의 손바뀜이 월등하단 말이야. 어? 그리고 알테오젠도 거래대금도 없고 눌림목인데 되돌릴 때 오히려 18만 9천 원에 또 매수세 내고 하는 부분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중을 막 확대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 좋은 종목이 있어 다 좋아 보이지. 예? 시각적으로 윤정도 시각적으로도 다. 근데 주봉의 기준에서 알테오젠의 흐름은 저 고점을 넘길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뭐 오늘 넘겨도 이상할 것도 없고 내일 넘겨도 이상할 것도 없고. 근데 이번 주에 화요일인데 벌써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수목금 슈팅이 나오지 않는 한 그럼 다음 주 새로운 월봉의 기준으로 또 놓고 봐야 되는 부분이 형성될 수 있겠죠. 다음 월봉에서는 거래가 크게 터지면서요. 그러므로 이슈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여러 이슈도 있지만 그 내용보다도 그것은 이제 펀더멘탈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뭐 HLB처럼. 근데 그거 말고 이제 수급 논리의 기준은 아시는 것처럼 MSCI 지수 편입 관련된 액티브 쪽의 매수가 좀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에코프로 BM의 거래소 이전 상장. 그 거래소 이전 상장과 함께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비중이 사라지니까 알테오젠의 그 인덱스 상품에서의 비중이 높아지죠. 그래서 그 기관들의 수급 그렇게 해서 14, 16, 17일 날 들어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업체들의 거래소 이전 상장에 대해서 그 기준에 뭐 HLB도 포함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그들이 빠져나가면 알테오젠의 이제 비중이 높아져서 코스닥 그 50, 코스닥 뭐 150 이런 부분에 기간 수급이 일정 범위 유입될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이슈 범위로 해석 기준이 잡힙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오늘 기준에서 거래대금이 없기 때문에 메타방의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일부 움직임을 가지고 가려고도 고민을 하고 있다. 오늘 기준에. 근데 시간이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움직이려고 마음 먹었으면 이제 뭐 오전장이든 뭐 1시 이전이든 혹은 뭐 1시에 변동이 나올 수 있다. 뭐 1시든 그렇게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동의 기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G전자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똑같아요. 지금 한미반도체도 시가총액이 15조를 넘겼잖아요. 16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6만 원 공방 16만 원 눌릴 때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좋겠다 했는데 14만 주까지 0.14%. 어제도 0.4%.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한 거는 알테오젠의 위에 매도 잔량들 오늘의 기준만 따지는 거예요. 오늘의 기준만 뭐 주봉이나 월봉 놓고 볼 땐 추세 추이가 강화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거고 오늘 기준에서의 기준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보합권일 때 뭐 19만 700원, 1000원 이런 데 매도 잔량 쌓여 있는 거. 그 슈팅을 주면은 슝 하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 물량을 잡아먹을 때 3에서 5% 정도의 등락을 보는 거고. 왜?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기준의 최상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 물량을 잡아간다고 해서 최상위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잡아간다. 안 잡아가서 적은 물량이 톡톡톡 밀리고 오늘 거래가 없다. 그러면 오버나이트에서 이제 HD 현대일렉처럼의 흐름도 오버슈팅 나오면서 이틀 만에 20% 이상의 수익을 주는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종목인 것처럼 얘도 지금 시가총액 딱 10조 공방인데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버나이트를 할까? 아니면 눈에 확실히 보여지는 뭐 지금 한미반도체 계속 매수 들어오잖아. 그리고 LG전자 지금 직전 고점 넘기고 수급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좀 놓고 볼 수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LG전자 이제 문자 사인 내보내면서 요 설정에 대한 이 해석 부분을 해드린 거고 이소페타시스는 지금 뭐 고점 대비해서 이제 좀 많이 눌린 거죠. 5만 원대 이제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근데 뭐 무조건적으로 지금 차익 실현을 해야 될 만큼의 위치는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좀 거래 대금이 없어서 또 HLB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요? HLB는 오버슈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48,000원부터 들어갔고 5만 원대 초반 중반까지 매수를 했고
이제 차익 실현 어디서 하냐는데 양봉인데 왜 팔아? 아, 얘 쓰레기 같아요. 회장부터 나와가지고 헛소리하고 IR 15번 하고 100% FDA 승인될 것처럼 하고 600억이 없어갖고 16조짜리가 600억이 없어갖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전환사채 돋는 사람은 손해 안 봐요. 어차피 그 행사 가격 다 조정되고 또 나중에 또 이따구로 또 주가 띄우겠지. 그 돋는 사람의 실체가 누군지 파헤쳐야 되는데 안 파헤치잖아. HLB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양봉인데 팔 이유는 없고 꺾여서 내려오면 뭐 정리. 아까 녹화해 드릴 때 정리하셨다면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다시 따라붙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그 고점 대비 해서의 기준을 설정을 잡으시면 돼요. 고점 대비 해서의 설정 기준. 그러니까 HLB 다시금 보여드리면 조금 전에 기준이 6만 원 초반일 때 차익 실현 범위가 59,200원인가 뭐 그랬고요. 지금 61,500원 기준에서는 3% 59,700원 이탈되면 전량 차익 실현된 걸로 포트 비중에서 아예 뺄 겁니다. 뭐 지금 어제랑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문자는 발송해 드렸는데 이탈이 되질 않았단 말이에요. 이탈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지의 기준인 거고.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굳이 여기서 뭐 억지로 정리할 이유가 없이 밑에 종목군들, 그러니까 요 밑에 지금 APL도 굳이 지금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이에요. 추세 강화가 연출돼 있기 때문에. 그 엔캠의 경우는 어차피 이번 주 늦어도 금요일까지는 정리를 할 겁니다. 늦어도. 갖고 계신 분들 어제도 질문 드렸는데 방송을 못 보셔서 그러나 일단 빼놓을게요. 뭐 어차피 정신없어 거래도 없고 뭐 금요일날 정리할 거라고 한다면 일단 빼놓을게요. 슈팅 나온 대로 빼놓고 갖고 계시면 질문 주세요. 갖고 계시면 질문 주시고 LX 인터내셔널도 갖고 계시면 질문 주세요. 어차피 빼놓고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이어서 이제 오늘 움직임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뭐 강보합이죠. 그래봐야 HL 만도, APR, HLB 요 정도 수준에서 전략 부분을 뭐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HLB를 그다음 만도 거래가 너무 없어서 그래. 좋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APR은 하여간에 한번 날 잡아서 수급 범위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재룡전기 부분도 오늘 하여간에 뭐 오늘 보든 뭐 반도체 쪽의 한미 반도체만큼의 흐름을 이네들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 전력기기, 전선 뭐 이런 쪽 전체 합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포트폴리오 전략은 이 상태에서 발송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삼성전자도 뭐 78,000원 공방 나오겠네요, 그죠? 편입인 거지 뭘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아름아름 계속 프로그램 쪽에 수급이 더 들어오면 뭐 10만 주만 들어와도 더 높은 가격이어도 편입할 수 있어요. 근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10만 주까지 확대되더라도 지금 3만 주 정도 물량이 5천만 주대 종목이란 말이에요. 10만 주까지 확대가 되더라도 사실상 주가가 크게 변동률이 나올 가능성 좀 제한적이 보여요. 거래 없이 움직일 때는 3에서 5% 정도만 보자 그랬잖아요. 더 올라가면 더 좋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주에 가입하신 뭐 신규 가입자분들께서는 포트폴리오 이제 꾸리실 수 있잖아요. 뭐 제가 더 이상 뭐 안 돼요. 이거 더 확대하면 안 돼요. 이건 다 파셔야 돼요. 그거는 이제 한 번 두 번 말씀드렸으면 이제 뭐 와닿으셔야죠. 나중에. 예? 그렇게 하고 뭐 더 이상 제가 이거 파시라니까 왜 안 팔아요? 그래 봐야 불편하죠. 다 성인이시고 판단 능력이 있으신데 뭐 그거 못 하셔서 가입하셨을까 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번 주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의 경우에도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구성 설정 잘 하시고 주력주가 더딘 것 같지만 최소 매매가 다들 뭐 지난주 이번 주 가입하신 분들 자산 규모가 뭐 작지는 않으신데 매매는 또 원활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종목군들 보면은 막 소형주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매매가 좀 빠르시다는 건데 매매 빠르시다면은 주력주의 편입 비중을 최소 50에서 80%까지 주력 채우시고 나머지 금액 갖고 뭐 한미 반도체, HD 현대 일렉, 뭐 LG전자 심지어는 그 거래 대금이 안 실리고 시가총액이 뭐 제한적이더라도 볼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또 모두 볼 수 있어요. HLB까지도 볼 수 있고 뭐 뭘 못 보겠어. 그렇게 해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그 계좌 손익 범위가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요.
보시면 이제 뭐 키리우스님 같으신 경우 이런 분들이 후기를 뭐 이렇게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독립하셨어요. 한 3년 하시다가 젊은 분이에요. 3년 하시면서 이거를 다 돈 내고 다 들으셨어요. 저 당시에 이제 뭐 대구에서 서포터 해주신 분이 한 분 여성분이 계셨는데 아유 짤없죠. 뭐 VVIP 회원님들일수록 더더욱 무슨 말이냐면은 VVIP 회원님들은 무조건 교육방송 들으셔야 했단 말이야. 지금은 체력이 안 돼서 못 해드려요. 뭐 올해 상반기에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9시간 교육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이 유튜브 오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도 되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24일자 이게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뭐 그 내용들 또 현대차, HLB, 하이닉스, 현대 일렉트릭 이런 종목군들 흐름 좀 보시고 그리고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은 조금 전에 이제 그 키리우스님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프리미엄 교육 뭐 이런 내용 보시면은 이렇게 110만 원짜리 강의가 5개. 이게 쿠팡에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쿠팡에 이 5개가 누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돼 있는데 이게 쿠팡에 판매되고 있어. 예전에 이거 누르면 쿠팡으로 넘어가고 막 그랬는데 판매되고 있어요. 9시간짜리 5개입니다. 그거를 110만 원씩 다 내고 다 들으셨어요. VVIP 할인은 일부 있었어요. 일부 있는 거지 돈 다 내고 들으셨어요. VIP 회원분들 유료 회원님들은 공짜입니다. 아니야. 그럼 안 들어. 공짜면 안 들어. 내 돈을 10원이라도 내야 듣는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자 10만 6천 원 넘겼어요. 10만 6천 원. 그러니까 우리 메타방도 마인드 컨트롤만 좀 하시면 되는 게 이번에 HD 현대일렉도 놓쳐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보시면 다 윤종수 전략 맞거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4만 원 정리하고 나서 20만 원 밀려 내려온 부분들.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그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잡아낸 부분들.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있었으면은 오히려 한미반도체 60% 70% 수익이야. 메타방도. 근데 메타방은 100% 비중을 들고 들어가다 보니 일정 범위에서는 좀 잘라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HLB 같은 애들한테 안 두들겨 맞는 거야. HLB 10만 원대 차익 실현하고 나서 저거 지금 4만 원대까지 4만 원 초반인가? 아작이 났죠. 그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회복될 거예요? 따블이 나오겠어요? 단기간에? 8만 원까지 올라올까? 올라올까 모르겠네. 올라와도 10만 원 대비해서는 손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HD 현대일렉도 LS 대비해서 못 가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딱 결론은 어떻게 돼? 그냥 이틀 만에 20% 올라와. 그게 템포가 이번에 엇박자가 나서 조금 많이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어찌됐든 시장이 1% 올라와 있을 때 4.4% 수익이란 말이에요. 메타방의 수익은. 저게 만약에 HD 현대일렉에서 2주 동안 3주 동안 너무 힘겼던 부분 그걸 마지막까지 전략 좀 잘 유지하고 대처를 했으면 계좌 수익 범위가 지금 25%그 이상 돼 있겠죠. 거기다가 그러면은 그 정도 수익이면 이제 좀 공격적인 전략도 꾸릴 수 있잖아. 뭐든. 오늘은 좀 차분히 갈까요? 하면 오히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공격적으로 갈까요? 하면 뭐 HLB는 못 사겠어? 혹은 LG전자 저걸 못 사겠어요? 혹은 한미반도체를 지금 가격에 못 사겠어?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이런 분들처럼 수익 좀 내세요. 그 키리우스님처럼 3년 만에 이제 5개 교육 다 받으시고 젊은 분이시니까 독립하셔서 혼자서 1년 동안 246%씩 저런 계좌 수익도 좀 내시고 그리고 옥돌정선님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가입하셔서 시장이 뒷받침되면 2차 전지 저 때 거의 뭐 몰빵식으로 들어갈 때 아니에요. 지금은 들어간다면 쌍수를 들고 말리고 그리고 주력주 이렇게 편입해 놓은 게 결국은 얘가 효자가 돼서 저기 수익 범위를 뽑아내서 저걸로 단타 치는 거야. 우리 문나님도 이제 독립하셨는데 이분도 젊은 여성분이시죠. 3개월 만에 3억 계좌 가지고 들어오셔서 3개월 만에 1억 수익 내시고 1억 처음으로 인출해 봤다고. 주식이라는 거 처음 해봤는데 기초부터 저렇게 손글씨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했어요. 손글씨로 다.
LG전자 이런 종목에서 저런 수익을 내시고. 놀부파파 선생님, 손글씨를 이렇게 공부를 하셨다고. 얼마나 주식에서 손실이 많으셨으면 저렇게까지 공부를 하셨겠어요. 어? 그 이제 독립하셔서 혼자 매매 되실 수 있는 수준이 됐고. 그러니까 어설프게 우리 황태자 선생님, 어설프게 독립하셔가지고 뭐 수익은 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쉬운 거죠, 제 입장에서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있는 HD현대일렉을 사상 최대치 고점에 잡은 게 아니잖아요. 저 얼마에 잡은 거야? 20만 원에서부터 얼마에 지금? 시가총액 10조를 넘기는. 태민이님 DB하이텍 배당금만 2억. 저 때 한 60억 사셨나? 고생 좀 하셨지. 그렇게 많이 몰빵하지 말라고 했는데 60억 사시고 고생 좀 하시고 그리고 배당 받고 DB하이텍 고점에서 차익 실현 잘하고 2,300만 원짜리 예? 일주일 남태평양 쪽인가? 빌리셔서 여행 갔다 오시고 그리고 지금 독립하신 지 한 1년 된 것 같아요. 6월에 이번에 뭐 다시 6월에 찾아뵙겠습니다는 했는데 몰라. 그리고 지금 갖고 계시는 게 이제 예전에는 200억을 가지고 시젠 같은 종목 단타도 치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큰일 날 뻔했지. 주식 처음 하면서 윤정도한테 딱 오신 게 신의 한 수가 된 거지. 안 그랬으면 금감원 몇 번 가셨지. 왜? 꼬맹이들이 뭐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막 10억 20억씩 소형주 잡주 들어가서 지분 신고 왜 안 했어요 이렇게 연락 온다니까. 또 혹은 이걸 왜 이렇게 샀어요 라고. 결론적으로 요번 같은 경우도 이제 잘 배우신 거고 요번에 지금 갖고 계시는 종목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기. 나머지는 이제 좀 아쉽게도 일찍 다 정리가 되셨더라고. 그리고 뭐 하섭 우덕 선생님은 펜트하우스 사서 이제 독립을 하셨고 또 오산 선생님도 좀 아쉽죠. 오산 선생님 같으신 경우도 약주만 드시면 그 컨트롤이 안 되시더라고. 막 채팅방에 한미반도체 한 30억 사갖고 계시다가 방송 듣고 그런데 어느 날 한미반도체 다 팔아버려. 그게 얼마 사셨는 6만 원, 5만 원, 6만 원에 사신 거란 말이에요. 다 팔아버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30억 한 방에 사죠. 그래놓고 약주 드시고 오셔가지고 한미반도체 같은 쓰레기 같은 종목 매수해 낸다고. 방송 나가서 고객들은 다 피눈물 흘리고 있는데 방송 나가서 마케팅하고 있다고. 저로서는 답답한 거죠. 결국은 본인의 매매 스타일을 못 이겨내시고 만기 되시고 이제 연장 안 하셨는데 몇 년 동안에 그러니까 주식하시는 과정 속에서 몇백억 날리셨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패턴이 그러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연찮게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40% 12억 수익 나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몇백억 손실 나고.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2대 주주 삼성전자가 1대 주주 될 수 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게 아니지. 펀더멘탈이 안 되면. 그리고 뭐 LG 그룹 LG전자가 1대 주주인 종목도 있고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데도 1,000억짜리 종목도 있어요. 에이테크 솔루션인가요? 똑같은 경험치더라도 윤 정도의 경험치를 믿고 따라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따라오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여간은 이런 수익 범위들 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번씩 뭐 외도를 하셔도 상관없고 또 이제 뭐 사실 자산 규모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한국경제TV 같은 경우에 자산 규모 있으신 분들은 한 달 결제만 농담이 아니라 한 달 결제만 1억씩 하시더라고. 모든 전문가를 다 들어. 그러니까 한 달 결제가 1억이 아니라 총 결제겠구나. 뭐 3개월도 끊으시고 막 이러면서 저한테 3년을 끊으셨어 그 당시에. 2018년도 17년도에 제 거를 3년을 끊으시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 좋아서 그래요. 지금도 아마 계실 것 같아. 종합병원까지는 아닌데 개인병원 원장 선생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에 네이버 정도 검색하셔가지고 옆에 보면은 전화번호 이렇게 있습니다. 전화 주시고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수익 범위 가져가시고 그렇게 좀 아시겠죠?
자,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럼 포트폴리오는 이제 오늘 뭐 이렇게 요 정도 해놨으면 또 짧게 한다 그랬는데 길게 해버려가지고 하여간에 뭐 마감 때 종목별로 더 깊이 있게 하고 지금은 무슨 뭐 장중인데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은 소양교육 나쁘게 표현하면 마케팅인 거고 좋게 표현하면은 소양교육 왜 외부에 계신 분들 또 방 안에 계신 분들도 간혹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신뢰도가 쌓여 있지 않으니까 종목이 나오면 분명히 주력이 있고 또 변동성 종목 이렇게 가져가고 하는데 내 입맛에 맞는 종목의 비중을 많이 늘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윤정두가 다른 쪽 사람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없잖아.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LG전자 좋아요 매수, 삼성전자 좋아요 매수. 무슨 의미가 있냐고. 삼성전자 얼마큼 내 자산에 얼마큼 살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멋부리려고 20% 40%씩 채우시라고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기준의 설정 범위들을 함께 가지고 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포트폴리오는 전체 오픈으로 올려주세요.